안녕하세요. 예지가 바라보는 사회정책, 예사로운 정책. 오늘은 연금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치권은 보험료를 더 걷고 연금은 더 늦게 주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왔지만 결국 지난 4월 1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결과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는 더 내고 더 받자는 구조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 안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청년 세대에게만 부담이 집중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논의 테이블에 청년 세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청년 세대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없는 개혁이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지난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청년 대부분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을 감수하면서 납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공제되기 때문이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와 기금 소진이 문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더 내고 더 받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나요? 이건 단지 지금의 청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논의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의 협상과 계산 속에서 청년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헌신 덕분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구조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즉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문제입니다. 재논의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당사자의 참여 없이 협치라는 이름 아래 밀어붙인 정치권 모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료율. 내가 버는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으로 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전에는 27만 원, 즉 9% 정도를 납부했지만 이제는 39만 원, 즉 13%를 내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 은퇴 후 받는 연금이 과연 월급의 몇 퍼센트인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 43% 기준으로 약 129만 원 정도를 받는 거죠. 모수 개혁. 연금 계산에 쓰이는 핵심 숫자들을 조정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9%를 내고 65세부터 40%를 받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13%를 내고 65세부터 43%를 받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연금 크레딧, 보험료를 못 낸 기간도 낸 걸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나 군복무로 인해 쉬는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 13%로 올랐고요.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인정하고 둘째, 셋째는 더 많이 인정하고요. 군복무 크레딧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왜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냐고요? 청년들은 지금부터 더 많은 돈을 더 오랜 기간 내야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경제 상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받는 금액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도 큽니다.
결국 청년은 더 부담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변화 없이 그대로 수급하고 부담은 오롯이 청년들에게 쏠린 구조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4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거부권 없이 통과된 거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이랍니다. 한 총리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서 2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38%, 반대가 41%로 2030 세대에선 60%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서도 찬성은 46%, 반대가 30%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비단 청년 세대만이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청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연금 개혁이 끝나자마자 바로 정년 연장을 꺼내든 겁니다. 점점 청년을 외면하는 정치.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회 기득권인 기성세대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성세대가 만든 판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청년의 힘은 미약합니다. 청년의 표는 기성세대에 비해서 적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역할은 기성세대에게서 저항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문장이 청년의 입장에서 투쟁하여 권리를 되찾겠다라는 느낌보다 시대적, 사회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연금 개혁의 배경과 기본 개념, 그리고 공포된 개정안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정책에 관해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사로운 정책,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